네, 안녕하십니까. 저장 양성입니다. 오늘이 9월 21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래저래 약간 좀 맥빠지는 듯한 느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썩 좋지도 않죠. 사실 특별한 악재가 돌출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밀리는 그런 모습. 사실은, 현재 악재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악재들이었었죠. 그런 악재들이 서로 중첩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꼬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조정 분위기가 그것도 좀 완연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판단을 좀 해보면 추가적으로 이 분위기가 이어질 듯한 그런 감을 좀 갖게 된다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냥 미국 시장에서 이제 연이 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전 세계 시장은 초유동성이라는 현재 그 금융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자, 미국 증시의 방향성 제시에 따라 현재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이른바 마가라고 하는 종목들 내지 FAANG, 빵이라고 하는 그런 초대형 기술주들이 선도를 좀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들 종목들이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 같은 종목 다 마찬가지고요. 약간 주춤주춤 되면 크게 흔들리는 모습 여전히 불안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장에도 현재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당장 미국의 마가와 비교할 수 있는 자, 이른바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에 관련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현재 보면 현재 스마트폰이나 비메모리 반도체, 일반 반도체, 그리고 5G까지 현재 상당히 낙폭이 깊어지는, 조정폭이 좀 깊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간신히 2차 전지 쪽으로 종목별로 약간씩 차이를 두면서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장중 상승폭은 많이 까먹었죠. 첨보 같은 종목도 그랬고 SKC 같은 종목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LG화학도 계속 시끄러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또다시 거의 6% 가까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 60일 선까지 밀려 내려온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심리적 악재에 놓여 있는 상태다 했던 건데요. 자, 이런 것 때문이라도 더욱더 분위기가 침잠해진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추세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것이죠. 또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더라도 그 조정 기간이나 조정 폭이 길지도 않고요. 또 깊지도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설사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깊어진다 하더라도 추세만 망가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재 시장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평범한 내용이 될지 몰라도 매우 중요한 우리한테는 버티는 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특별 정보로 봤을 때는 LG화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끊임없이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가 나와 심리적인 악재를 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전혀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특히 이 종목 노리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 조정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파시면 되고요. 그냥 장기적으로 적어도 1년 이상 보실 분들은 반드시 왜 그런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현재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요. 정리해서 내릴 그거 한 이틀 동안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현대 모비스를 현재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도 기아차도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현대 모비스가 나아요. 왜 그런지. 그리고 또 얼마나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현재 지금 건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이슈는 현지 시각 9월 22일, 우리 시각으로는 아마 9월 23일 정도에 장중 아니면 그 다음날 반영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죠. 배터리 데이. 자, 이때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뭐 소개 내지 공개가 된다는 건데요.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은 걔네들이 말이죠.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다고 그래요. 직접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 체계로 간다. 그것도 기존 배터리 성능의 4배에 달하는 차세대 초성능, 초고급 성능을 갖고 있는 배터리를 생산하고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 신기술, 건식, 전극, 대체 소재, 이너와이어 이런 거.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거는 이거예요. 슈퍼 배터리를 또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슈퍼 100만 마일, 100만 주행거리 100만 마일, 100만 마일이 160만 킬로미터고요. 이게 보통 휘발유차가 아무리 오래 쓴다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20만 마일 내지 30만 마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5배, 6배 이상 더 긴 그런 수명을 가진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개발하겠다 이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에너지가 뭐 해소가 된다는 정도까지 아주 파격적인 기술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기술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배터리를 중시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다소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맥을 치지 못했고 LG와 악재까지 있어서 더욱더 그랬던 건데요. 현재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배터리 양산 기술과 관련된, 특히 에너지 밀도와 관련된 그런 기술력과, 그리고 그것을 또 기술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당장 상용화시킬 정도로까지 규모가, 즉 양산 체제를 구축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현재 LG화학이나 또는 파나소닉이나 글로벌 2차전지 메이커, 메이저 메이커를 위협할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적어도 3년 이상 걸립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은 시장에 막 빠르게 성장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이라도 당장 파나소닉이나 어떤 CATL이나 LG화학 같은 쪽에 협력을 강화시킬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2차전지 또는 전기차 관련주들한테도 결코 나쁘지 않은, 오히려 호재가 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신기술과 관련돼서도 아직도 먼 얘기입니다. 적어도 5년 후에 얘기가 된다는 거죠. 5년 후, 10년 후. 연구이 되지 않을 소리도 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배터리 데이가 지나고 나면 23일 날 내지 그 다음 날쯤 돼서는 아마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부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관련주, 뭐 SKC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SKC,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삼성 SE 같은 종목들이 있죠. 그들 종목들을 잡거나 최소한 현재 갖고 있는 물량들을 그냥 가져가는 그러한 배경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시장이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수급이나 또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현재 낙폭이 조금 심화된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만 해도 그렇죠. 약 이 상태, 시장이 불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야죠.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이제 떨어지면서,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은 떨어지는 현재 가치, 시장이 나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수급상 현재 외국인들이 현재 삼각순 매도를 하죠. 현재 그 거래소 코스닥, 선물 이 3시장 모두 순매도를 한다는 건데, 사실 특별하게 규모가 부담될 정도로까지 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경 쓰이는 대목은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도도 결코 작지 않지만 기관들이 코스닥 매도를 제법 많이 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약간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순매수해요. 기관 전체에서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 약 60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 이런 건 다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을
현재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오히려 그동안 계속 매도해왔던 금융투자권이 매수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대로 워낙 눈치 빠른 주체들이죠. 따라서 실제로는 분위기는 현재는 썩 좋지는 않지만, 어, 내일 당장 시장 분위기가 바로 안정되거나 반등 나올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눈치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3일 연속, 3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는데 그 규모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국내 기관 내지 일반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약간 분위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램값 4분기 때 약 18% 정도 급락할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만만치 않은 악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장 상황은 크게 망가질 우려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조금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정리해서 간단하게 더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미국 시장을 포함한 우리 시장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분위기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인데 끊임없이 기술주의들은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 하락설, 특히 19과 관련돼서 미국의 연기금 쪽에서 적어도 하나로 한 200조 이상 현재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들이 기준 삼은 비중을 넘어섰다 하는 것.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테슬라 배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니콜라, 미국의 수소차 업체죠. 여기 또 사기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EC, 미국 증권위원회 조사 들어갔다는 것도 우리나라 수소차와 관련돼서는 다소 이제 부담이 되는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 이게 이제 엉켜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지겹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18거래를 연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고, 또 보편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에는 지수 약세나 또는 시장의 테마 장세가 전반적으로 꺾이는 상황이 될 때에는 그 전에는 의뢰이 바이오주들이 그 공백을 메꿔주는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는 안 그래요. 바이오와 관련된 테마나 또는 모멘텀이 좀 진부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일부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 오르다가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이럴 때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세인데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우리가 모르는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악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더 많죠. 역베이스가 축소가 됐고 또 환율이 나쁘지 않고요. 환율 오히려 좋아요. 또 삼성전자가 견조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이 아직까지는 난항 상태에 있지만 타결의 실마리를 잡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 백악관 측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거. 아마 큰 모멘텀이 될 소리가 높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저금리, 거의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및, 그리고, 지금 양적 완화, 그것도 뭐, 국채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MBS까지 매수하잖아요. 주택 저당 증권입니다. 그것까지 매수하는 방식으로 현재 양쪽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예상을 했던 내년 정도까지가 아니고 2023년 거의 반년 구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정책 환경이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올라갑니다. 현재 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부의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야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 때문에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특징 좀. 자, LG화학인데요.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차트까지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LG화학이 끊임없이 이건 악재다. 결국에는 분사되는 업체,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게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현재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떠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거의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물론 100%를 좀 완벽하게 한 몸인데 100%가 아니고 향후 IPO나 M&A나 캐자 등등 이상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100%가 아니고 지분이 약간 낮아지고 지분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같이 희석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래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70% 이상만 유지를 하면 그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곳이나 마찬가지고, 또 70%만이라도 상당한 지분 가치가 되고, 그게 SK나 삼성물산이나 이런 것처럼 다른 회사, 지수회사처럼 그런 지주회사와 비교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이 워낙 본업 가치가 뛰어나고 자체적인 이제 본업의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나름대로 내공이 있는 들어가는 거죠. 각자가 다 좋은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악재지만 어쨌든 LG화학한테도 이렇게 분사함에 들어서 현재 2차 전지와 관련된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과, 그리고 그 바람에 자기 본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회, 자기 본업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상실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적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LG 배터리가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실적과 관련된 보다 실적을 깎아먹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실적만 본다면 그 전부터 말씀드렸지, 실적만 본다면 전지사업부는 애물단지였다 하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이 들어섬에 따라 성장 잠재력은 그 자체만 따진다면 그게 떨궈져 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됐든 그 자체 본업만 보더라도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알 수 있는 데다가, 각자 독립해서 있게 되면 서로 자기 스스로 LG화학은 LG화학대로, 또 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솔루션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또 각자 주어지게 되면, 특히 LG화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에너지솔루션의 지분 70%를 거의 한 번같이 지배하는 상태이므로 온전히 다 반영된다는 거죠. 온전히 반영된다는 것에 또 거북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좀 다릅니다. 이건 왜냐하면 서로 사업과 연결 구조가 상당히 돈독한 정도가 아니죠. 거의 필연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죠. 에너지 재료가 아니라 2차 전지 소재가 개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자체의 성장 잠재력이 또 있잖아요. 현재 전기, 전자 소재가 있고요. 정보 소재를 보통 얘기하는 정보 소재 분야가 있고, 거기에는 또 2차 전지 소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LG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바이오와 관련된 성장 잠재력은 아직 현재 주가의 반영조차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윈윈이다 하는 것이죠. 윈윈,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분위기 때문에 밀리는 이때 주가를 본다면 대략 분위기는 조금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60만 원 근처라고 한다면,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특히 단기로 보지 마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1년 이상, 적당히 3년 내지 5년을 앞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으로 계속 삼성전 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SKT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는 전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수급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죠.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차트로 본다면 현대차나 또는 기아차에 비해서는 주가 단기, 중기적 탄력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유가 있죠. 실적 모멘텀이 그들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약하고요. 또 현대차 비교해 봤을 때는 수소차라고 하는 그 모멘텀에서도 한 발 빗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근데 저는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워낙 2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 때 작년 동기 대비 실적이 4분의 1 토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AS, 즉 뭡니까, 보수, 자동차 정비죠, 정비 및 부품 쪽으로 빠른 속도로 실적 회복된다는 것에서 금년 3분기 거쳐 금년 4분기 거쳐 내년도, 언제입니까? 내년도 정도 되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실적 개선 속도가 내년부터 노골적으로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어, GMP라고 하는 플랫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를 겨냥한 하이브리드카까지 포함한 전기차 내지 수소차를 겨냥한 통합
통합 모듈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산 체제가 구축이 되고 대량으로 생산되면 될수록 원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냥 공동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규모가 작지만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른 효율성은 상당히 고정자산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면서 상당히 그 효율이 커진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죠. 현재 모비스를 켜놓고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이 차트입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정의선 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모빌리티의 핵심 되는 기술,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바로 AI,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주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주행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또는 전기차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현재 AI가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축적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를 위한 R&D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익을 크게 못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 전장 부분부터 그 부분을 조금씩 메꿔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3년 정도, 길어봐야 한 5년 정도, 그 정도 되면 실질적인 상용화시킬 수 있는 AI, 즉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될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오토파일럿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테슬라에서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될 소지가 없고 그 정도 3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부분적인 상용화가 될 소지가 높은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 핵심 기술력을 개발하고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 세계 수준입니다. 수소차 그렇듯이 현재 이쪽 자율주행 쪽도 국내에서는 가장 그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는 데가 바로 모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비스가 실적 따라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을 뿐더러 장기 성장 동력 이런 관점을 드리고요. 그리고 12개월 선행 EPS를 따져보니 2만 5천 원 나와요. 그러면은 12개 목표 30만, 지금 당장 30만 원 가도 되거든요. 근데 목표가 약간 낮춰서 28만 원 정도 보시고. 근데 가급 좀 낮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24만 원 이하에서. 좀 갖고 계시면 그냥 갖고 계시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인데요.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하거나 또 이러한 지루한 상황이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안 갖고 있거나 갖고 계신 물량 부족한 친구들은 좋은 종목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